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LNF가 신사업 투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영구 전환 사채 발행을 추진합니다. LNF는 영구 시비 발행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하고 총액 인수 조건으로 협의 중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NH투자증권이 한국가스공사의 목표 주가를 종전 38,000원에서 55,000원으로 무려 44.7% 상향했습니다. 환율과 유가 하락으로 천연가스 도입 단가가 낮아졌고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덕에 미수금 회수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KB증권이 스튜디오 드래곤의 예상 작품 방영 편수를 하향하며 목표 주가를 52,000원에서 49,000원으로 5% 내렸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의 올해 작품 방영 편수 예상을 약 30편 하향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6% 하향 조정했다며 드라마 산업은 전방 산업의 투자 감소로 성장이 둔화되고 배우 출연료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 질롱에 자주포와 장갑차를 생산하기 위한 해외 생산 기지를 완공했다고 밝혔습니다. H-ACE는 국내 방산업체로는 최초로 해외 생산 공장을 건설한 사례입니다. 최근 급등했던 주가는 오늘 쉬어가지만 긍정적인 모멘텀 속에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엇갈리는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수급단에서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장중에 매수로 전환시킨 이후에는 조금씩 매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업종단으로 살펴본다면 코스피 시장에서는 상승하는 업종과 하락하는 업종이 비슷하게 집계가 되는 가운데 건설업종에서의 강세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락하는 업종이 우세한 가운데 그래도 기타 서비스 업종에서는 가장 큰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실시간 종목 조회 순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종목단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가장 눈에 띄는 종목 바로 이 종목입니다. 유한양행입니다. 렉나자와 리브리반트의 병역요법이 최근 20일에 FDA의 승인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당일에는 주가 흐름이 그다지 좋지는 못했습니다. 승인을 받았던 당일과 다음 날까지는 주가가 음봉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는 바로 이제 추세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일 당일에 5일선과 21선이 맞닿고요. 그 이후로는 주가가 정배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스코텍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급등하면서 21선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요. 유한양행 우선주의 경우에는 당일에는 상대적으로 강세였는데 오늘 장에서는 양봉이긴 하지만 윗꼬리를 조금 더 길게 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 EN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43%의 급등 양상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중에 하나고요.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과 신약 개발 전문 기업이라는 점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일일렉트릭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25%의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크라 재건 전력망 복구에 따라서 수혜를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모빌리티 배전 시장 진출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할 수 있게 됐고요. 연말에는 베트남 공장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공장의 경우에는 제일일렉트릭의 첫 번째 해외 생산 기지가 될 거고요. 오늘 장대 양봉을 그리게 되면서 121선을 상방으로 돌파하는 움직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치한 두 종목은 양자 암호와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엑스게이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2%대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자기술 프로젝트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엑스게이트의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 등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양자 사업 관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27%대까지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이
상승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ICTK입니다. 더욱더 상한가 도달에 힘을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은 28%대 급등 양상을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상장을 한 종목입니다. 세계 최초로 복제 방지 기능 보안 칩을 상용화한 기업이기도 하고요. LG U+와 양자 내성 암호 기술이 적용된 칩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또 매출도 발표된 부분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2분기 매출액이 1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를 해본다면 38% 증가된 수치가 집계가 됐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몰린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님들을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8월 23일.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이 많으신 투자자분들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정말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오늘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정리해 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IS의 김태선 본부장입니다. 네, 저는 AJ 인베스트먼트 이재규입니다. 네, 일단 오늘 지금 현재 우리 증시가 생각보다 좋잖아요. 그죠. 사실 출발할 때만 하더라도 오늘 조금 금요일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잭슨홀 미팅도 지금 앞두고 있어서 조금은 관망장세가 짙지 않을까 좀 그죠.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은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수급 현황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는 그렇게 강하게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 순매수가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오고 있는 이런 선물 쪽에서의 수급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는 우리 시장이 좀 더 강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에 시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BOJ 총재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좀 있었어요. 이제 일본에서 금리를 강하게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들로 인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시장에서 이탈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였었던 건데 그 이후에 별다른 이슈가 없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한 번의 고비는 넘어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우상향을 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모멘텀이 좀 부족할 수가 있지만 현재의 수급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네.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밀릴 가능성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장 초반부터 봤다라고 한다면 대형주들이 장 초반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서 낙폭을 좀 줄였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낙폭을 줄이면서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현물 쪽에는 그저 그렇지만 선물 쪽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수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본부장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그렇죠. 중에서 뭐 좀 특징적인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쳐다볼 기업은 저는 크게 압축을 해보면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아니면 이들 아니더라도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섹터는 어디일 것이냐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흐름을 좀 보인다면 어제 엔비디아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제 애플의 조정 대비해서는 정말 강하다. 라고 좀 그렇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엔비디아가 우리나라 증시처럼 실적 발표 전에 지금 많이 올라온 부분이 실적 발표 이후에 세론으로 작용이 된다면 그때는 또 그야말로 굉장히 복잡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네. 게 지금 엔비디아가 주가가 저점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이 좀 삐끗하면 어떻게 아유 뭐 보시는지, 그러면 그죠? 뭐 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엔비디아 떨어지는 것도 떨어지는 건데 개인적인 걱정은 반도체 소부장.
아, 우리나라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와야 할 때 올라와야 되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죠.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올라와야 할 타이밍에 나름대로 그래도 잘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 힘든 건 뭐냐면 나는 반도체 소부장 정말 좋다 그래서 혹은 상반기에 주도 업종이라 그래서 가지고 있는데 8월 5일 날 급락했던 부분을 되돌리지 못한 반도체 소부장이 여전히 많다라는 거. 그죠.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흔들린다면 반도체 IT는 오히려 조금 더 인고의 시간이 더 필요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 오늘 삼성전자 나름대로 괜찮다라는 것에 너무 안도를 먼저 빨리 하실 필요는 없다. 계속해서 반도체 IT는 경계감을 좀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어제 정말 짜증이 났었던 분들이 누구였냐면 어제 그제 바로 유한양의 보유자분들일 것 같습니다. 정말로 다행스러운 것 같아요.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제 세론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저점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좀 보여주고 그리고 유한양일과 오스코텍이 앞으로 실제로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에 공감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반도체 IT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잘 버텨주고 있고 여기서 이제 모자란 수급은 지금 제약바이오 큰 종목군들 혹은 이 저PBR 관련주 그러니까 수급 밸류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한때 화두가 됐었던 기업들이 오늘 움직이면서 나름대로 지금 지수는 정말 견고하게 잘 버텨주고 있다. 그렇죠. 코스피도 2,700포인트 위로 이렇게 되면 종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코스닥도 이제 770포인트 위에서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 지수 대비 아마 시청자분들이 생각하는 건 내 계좌는 왜? 이럴 그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대형주들은 움직이는데 참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기에는 굉장히 좀 환경 자체가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중소형주들이 못 움직이는 중소형주들도 많지만 또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임을 그렇죠. 보이는 종목들은 또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좀 답답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좀 의견을 드려보자면 지금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제 생각에 뭐 지지난주 월요일처럼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포트 변경의 시간을 기회를 좀 지금 현재 상황을 포트 변경의 기회로 좀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바이오라든지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전반적인 큰 틀을 좀 제가 잡아드린다면 지금 9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겁니다. 그 금리 인하 쪽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시간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50bp를 인하할 것인지 25bp를 인하할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드릴 텐데 결국에 금리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도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기업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사실 제약바이오 기업치고는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을 겁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엔 아직도 갈 길은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뭐냐면 그동안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이 됐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까지 시가총액 1, 2위, 3위 기업이 전부 다 빠지고 있는데 그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다 버텨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종합주가지수가 버텨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반기 때 포커스를 많이 맞췄었던 반도체보다는 그 외 종목군들로 자금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BOJ 총재의 그런 질의응답에서 한 번에 고비를 넘겼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우리 시장이 제 생각엔 크게 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버텨준다라고 한다면 전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10월 달이 넘어가야지 우리 시장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지금부터는 좀 박스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뭐 박스권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시장이 안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는 뭐 어쨌든 종목별 장세에 대한 메리트, 종목별 장세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일단 거래 대금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 있다라는 것이 시장에서 우리가 좀 경계할 사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네. 좀 경계할 요소가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주 초반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증시에서 그래도 강한 모습을 좀 보였던 게 소테마, 특히나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 엠폭스 관련주들, 그래서 이제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정말 좋았었거든요. 어제 장 후반부까지만 하더라도 뭐 미코바이오밴드 같은 경우에는 아랫꼬리를
굉장히 강하게 달아올리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오늘 또 이렇게 뭐 BOJ 총재 이야기도 있었고 반도체가 잘 버텨주고 제약바이오 올라오고 자동차 움직이고 저PBR 관련주들 움직이니까 소테마 쪽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화면을 좀 보고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차트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 시젠이라고 하는 기업의 흐름을 한번 놓고 보시면 8월 19일 날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 날 35,000원, 36,000원이었던 주가가 지금 4거래일 만에 거의 뭐 20% 하락하는 그러한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 초반에는 이렇게 소테마 테마주들이 좀 강했다면 지금 주반으로 갈수록 사실은 잭슨홀 미팅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대비해서 시가총액 대형주들이 하락 변동성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그런 생각은 저는 비슷해지고 있다. 9월달 인하할 거고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이슈는 나오지 그렇죠. 않겠구나.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어제 나스닥 뭐 1%대 넘는 하락 그거는 그들만의 이슈가 많이 올랐으니까 그들은 어느 정도 차익 매도 물량 나와도 충분히 괜찮은데 그 흔들림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어서 이쪽에 대한 부분은 조심.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 초에 테마적으로 움직였던 쪽은 일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주말 사이에 뭐 확산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주도 업종, 대형 쪽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저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수급인 것 같아요. 수급. 8월 달 들어오면서 현물 증시의 수급이 약하니까 외부의 충격에 굉장히 약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지금 수급이 그렇게까지 또 강하게 안 붙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어떻게 보면 오늘 종가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지수의 상승세도 보셔야 되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현물 증시, 파생 시장에 들어오는 건 지금 의미 없습니다. 현물 증시에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자 오늘 앵커님과 함께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보고 다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돈이 몰리고 있을까요? 거래대금 상위 종목 5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밑단에 위치한 두 종목이 제약 바이오주입니다. 셀트리온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들어가면서 20만 3천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 강세를 가져가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는 3거래일 연속 매수 기조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슈를 살펴보니까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제품들이 이탈리아에서 입찰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선두권을 지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어떤 제품들인지 살펴보니까요. 먼저 유플라이마가 낙찰됐다는 소식이 오늘 들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램시마 SC도 입찰에 성공한 바가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거의 단독 입찰이었습니다. 그리고 램시마 IV 제형, 즉 정맥 주사 제형도 계속해서 수주 낭보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추가적인 이슈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알테오젠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무려 9%대 급등 양상을 펼쳐주면서 31만 5,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히알루로니다제와 관련해서 제조 방법을 미국에서 특허 등록을 했다는 소식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에 알테오젠에 투자한 소액 주주도 늘어났다는 소식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보급선 계약 체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싱가포르 기업과 보급선을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한국가스공사의 경우에는 NH투자증권에서 리포트도 나와 있습니다. 목표 주가를 38,000원에서 55,000원 무려 44.7%나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살펴보니까요. 환율과 유가가 하락하게 되면서 천연가스의 도입 단가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도시가스 요금도 인상이 되게 되면서 미수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의 향방도 갈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닉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이야기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들려오면서 심화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 관련 부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닉스는 지난 2월
2월에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배터리셀 패드와 내화 격벽 등을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내화 격벽이라는 것은 화염의 전이를 방지하게 되고 빠르게 폭발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안정성을 높이는 제품이다라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실린 양봉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위치한 종목은 바로 어제 상장을 했던 종목입니다. 특수 효과와 관련된 M83입니다. 어제도 굉장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오늘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6%의 급락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공포의 1.4배 수준의 어제는 장이 마감이 됐는데 오늘은 18,550원 선에 주가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5개 종목 저와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제 작은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는 시장이긴 한데, 약간 이 시세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좀 없을 그죠. 것 같아요. 일단 그 중에서 최근 들어 이제 가장 좀 강했었던 종목, 앞서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브리핑 주셨던 종목군들 중에 이닉스라고 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죠. 이 이닉스라고 하는 종목을 보면 지금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권에서 지금 강하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상황.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건지. 그럼요. 이닉스는 좀 더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저점대에서 거래가 붙고 있는 상황이고 또 우리가 화재와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들이 붙는다라고 한다면 그렇죠. 전 조금 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거래 대금이 많은 종목군들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저는 이 M83이라는 기업이 눈에 많이 들어왔거든요.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월요일에는 전진건설 로봇이 상장을 했고요. 그리고 K3i 이런 기업들 그리고 M83이라든지 이엔셀 같은 기업들이 상장을 했는데 이제 며칠 전에 한 종목이 제가 종목 명이 명확하지가 않은데 TD라는 이제 최근에 상장한 기업이 있죠. 요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TDS팜이라는 기업입니다. 요 기업이 이제 상장되고 나서 따따블이 올라갔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신규 상장하는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전진건설 로봇이라든지 K3i 같은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주가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시장에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들을 너무 무턱대고 공략하는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공략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었던 손절 라인대를 이탈한다라고 한다면 빠르게 잘라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기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뭐 주도 섹터가 부재할 때 지금처럼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에는 소테마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신규 상장주들이 많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번 주에 신규 상장주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맞지만 저는 이 종목군들을 매매한다라는 과정에서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만약에 꺾인다라고 하면 바로 빠르게 좀 잘라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 대부분은 투자의 관점보다는 일단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지금 이제 제가 막 말씀드리면서 오늘 상장한 이엔셀이라는 기업을 봤는데 네. 본부장님께서도 이 이엔셀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신규 상장한 종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업의 밸류를 좀 논하기에는 어렵죠. 그러면 결국에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매매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ESL 차트 보시면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뭐 고가가 150% 정도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음봉 전환을 했고 고점 대비해서 뭐 거의 뭐 150% 이상 그냥 빠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어서 신규 상장주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아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코스피 상위 종목군들 삼성전자보다 신규 상장주의 거래량이 더 많더라. 거래 대금. 그렇죠. 거래 대금이 많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걸 봐야 된다. 뭐 물론 그 안에서 수익을 볼 수 있는 소수는 있겠죠. 하지만 다수의 분들은 수익을 보시기보다는 손실을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쪽에 대한 관심은 그냥 관심으로만 네. 흘러가는 것만 좀 잘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이닉스를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전기차, 화재,
당연히 그에 따른 반사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전고체도 그렇고 나트륨 배터리도 그렇고 열 폭주를 막는 이 복합 시트를 만든 이닉스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들에 대한 관심도도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결국엔 누릴 수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전반적인 이 전기차를 사고자 하는 소비 욕구 자체가 지금 줄어든 상황이라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흐름도 추세적인 상승이라고 보기보단 단발적으로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오늘 어떻게 보면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터진 종목군들 중에 알테오젠을 좀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군들을 보면 M83, 이닉스, 한국가스공사 그러니까 다 테마주로 우리가 분류해서 봐야 되는 종목군들이 그렇죠.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주식시장에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왜 나는 이걸 지금 못하고 있나 이렇게 좀 나름 반성하고 좀 실망 섞인 좀 마음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는 것만 그런 거지 막상 지금 여기저기 들어가서 수익을 보기에는 정말 지금 어려운 시장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 너무 현혹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주식의 본질은 뭐죠? 실적이 잘 나오면 혹은 수급이 들어오면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그쪽에 대한 관심도를 가져보는 게 더 맞다.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며 오늘 저희가 또 준비한 종가 베팅 종목 이야기를, 관심 종목 그죠. 이야기를 해야겠죠? 대표님께서 한번 먼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일단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도 우리가 셀트리온과 알테오젠이었나요? 맞아요. 알테오젠과 유한양행이었는지 명확하지가 않은데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우리나라 시장의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줄어드는 과정에서도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오고 있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새로운 뉴스가 아니었을까라고 고민을 했지만 다시 한번 꺾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도 오랜만에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앞서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주가 흐름이 주가 변동성이 너무 커서 좀 부담이 된다라고 한다면 전 전통적인 제약사들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지난번에도 종근당 같은 기업을 말씀드렸고 녹십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런 기업들 여전히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제약바이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중에서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뭐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동아소시홀딩스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이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는 동아ST의 모회사입니다. 동아ST도 잘 가고 있고요. ST팜도 잘 가고 있는데 이 회사들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게 동아소시홀딩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항체바이오 쪽에 대한 생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CMO 기업으로도 엮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자회사를 통해서 스텔라라 쪽에 대한 바이오시밀러가 올해 연말에 유럽에서 그리고 내년에는 미국에서 판매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 동아소시홀딩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월봉 기준으로도 그동안 굉장히 오랜 기간 조정을 받다가 고개를 살짝 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는 제약바이오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그리고 또 자동차 쪽이 많은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쪽에 대한 관심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슬쩍 봤더니 이제 본부장님이 자동차 쪽에서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본부장님이 준비한 오늘 종가 관심주, 관심 종목, 관심 섹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이 전문가는 A라는 섹터를, 이 전문가는 B라는 섹터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기보다 공교롭게 지금 두 섹터 모두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저는 접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방금 이제 이재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어떤 R&D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제약 바이오도 대규모로 자금을 끌어오기에 수월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업 환경 혹은 연구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자동차를 살 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죠. 현금을 모두 지불하고 차를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분들은 거의 극소수이고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캐피탈이라고 하는 것을 껴서 이제 차를 구매하는데 금리가 낮아진다.
그러면 이자가 낮아지고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체의 어떤 소비 심리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자동차주도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결국에는 전기차 화재로부터 발생한 어떤 이제 모델 다양화에 성공한 우리나라 완성차주들은 충분히 국내에서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우리나라 현대차와 기아가 하이브리드카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좀 일단 말씀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전 모델의 이제 하이브리드를 올해 이제 적용을 한다고 2분기에 컨콜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2분기 이제 실적 나왔을 때도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전기차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굉장히 좋은 호실적을 낸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이브리드였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현대차와 기아는 전기차도 물론 신경을 쓰겠지만 하이브리드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한 어떤 영업 환경이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종목을 좀 보시기보다는 결국엔 전기차로 인해서 반사수혜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금리 인하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자동차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일단 완성차를 좀 보는 게 맞다. 네. 왜냐하면 지금 시장 소형주 잘못 이렇게 매매 전략을 짜시면 물릴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자동차 사실 부품주를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좀 말씀드려왔는데 8월달 시장을 보면 부품주 쪽보다는 대형주를 좀 먼저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현대차를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기아, 뭐 자동차 부품사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긍정 포인트도 굉장히 좋지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인도 시장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장에서의 어떤 성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기에 저는 자동차주를 좀 보실 때는 단발성으로 조금 시세를 노리는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한번 우리가 믿고 베팅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현대차, 기아 혹은 자동차 산업을 볼 때 전기차가 이렇게 되면 조금 찝찝한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만 그렇고요. 내연기관차, 잘 팔리고 있고 이걸 우리가 수출 데이터 실적으로 확인을 했고 하이브리드는 아마 남자분들 혹은 이제 차를 많이 이제 알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플래그십 모델이라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비용을 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더 주고 살 수 있는 모델이 아니라 많으면 500, 적으면 300만 원 정도 더 주면 살 수 있는 기종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자세히 알아보신 것 같아요. 혹시 그래서 차 변경하실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다수의 소비자들의 어떤 소비 심리를 저는 충분히 끌어낼 수 있는 게 하이브리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자동차 쪽을 보신다면 현대차를 네. 보시는 게 지금에서 종가 베팅에서는 가장 확률이 높은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이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종목으로 언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카 쪽으로는 뭐 코리아 FT 정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제 우리가 자동차 쪽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원화 강세로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동차주에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주가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뭐 하이브리드카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전 세계에서 이 하이브리드카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완성차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는 건 맞는데 여기서 이제 달러가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달러가 빠졌다라는 거, 그냥 환율이 빠졌다라는 것은 원화 강세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원화 강세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 쪽에 살짝 부담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부분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초점을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 쪽에서도 좀 찾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화 강세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그 수출주, 그러니까 상반기 때 우리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수출주와 반대되는
되는 어떻게 보면 내수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의 변동성을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KTNG 같은 경우는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SK텔레콤 같은 통신주들도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상반기에 뭐 반도체라든지 테크 관련주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그런 종목군들의 자금이 들어왔었던 것들이 이쪽으로 이미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러 강세,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체크할 필요가 있지만 원화 강세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우리가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원화 강세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은 내수주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본부장님께서도 네. 내수주뿐만 아니라 원화 강세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혹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섹터나 종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없습니다. 없나요? 네, 저는 사실 이제 내수주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증시의 상황상 실적을 믿고 가야 되는데 내수주들이 과연 그 실적에 눈높이를 많이 맞춰줄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이야기하신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환율 시장을 지금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상반기에 강했었던 수출주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박리담의 형태로 많이 팔아야 했었던 화장품주들은 오히려 상반기에 엄청나게 실적이 좋았는데 맞아요. 환차손에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담도 안 나갈 가능성도 높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신에 자동차는 좀 다릅니다. 아, 그래요? 자동차는 제품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품 가격에 저는 이런 환차손까지 좀 녹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나름 고민을 좀 해요. 아무래도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이 작게 움직인 것도 아니고 굉장히 지금 크게 나름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내수주를 봐야 되나 아니면 이런 환차손까지도 커버를 할 수 있는 수출주를 봐야 되나 이렇게 고민이 되는데 그죠. 지금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상반기에 이미 가지고 오셨던 포트폴리오 전체에서 갑작스럽게 내수주를 끼기에는 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어요.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고민이 되네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자동차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주식이라는 것은 답이 없잖아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저는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저는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한 번 더 좀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제약바이오에서 우리가 봐야 될 어떤 이 업종? 제약바이오 안에서도 바이오시밀러 쪽을 봐야 되느냐 네. 아니면 임상 파이프 쪽을 봐야 되느냐 갑자기 또 이번 주에 숨이 확 죽은 비만 당뇨 쪽을 또 봐야 되느냐 진단 키트를 봐야 되느냐 지금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제약바이오를 워낙 또 잘 아시니까 아이고. 예.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앞서서도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저는 제약바이오는 꼭 포트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변동성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증시에서 의약품, 제약 지수들이 강세를 보였었던 과거의 등락폭을 따져본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라온 정도는 굉장히 낮다라는 거, 약하다라는 그렇죠. 거죠.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상반기 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강세를 보였었던 비만 당뇨 쪽보다는 저는 이 비만 당뇨라든지 코로나 진단 키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테마성이라고 하기에는 뭐 비만 당뇨 쪽 같은 경우와 뭐 둘 다 메리트가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 변동성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 전통적인 제약사들을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사들 관점으로 이제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여전히 녹십자나 종근당 같은 기업들 긍정적으로 따져보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고 보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올라왔다라고도 보여지지만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상승할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약바이오가 선순환이 전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안 꺾이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다라는 이야기들을 방송을 통해서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 따라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맞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가 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좀 늦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만 저는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제약바이오 상승분을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사실 성장주라고 하는 기업들을 5% 10% 수익 내기 위해서 매매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상승률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물론 실적이나 재무가 너무 안 좋은 기업들은 저는 피하셨으면 좋겠고 대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혹시 본부장님도 좋게 보시는 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도 제약바이오 쪽은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우리가 이야기하는 사이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지수부터 좀 살펴보면 코스피가 다행스럽게도 2,70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고 코스닥도 770포인트 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다소 아쉬운 건 결국엔 또 수급이었다. 그죠. 사실 이제 시초에 개파락으로 출발한 것 대비 이 정도 회복력을 보여줬다면 그래도 적어도 외국인 기관에 좀 양매수가 좀 들어왔었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은 여전히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이 어느 정도 좀 들어왔지만 이 물량 또한 연기금 투신의 물량이라기보다는 금융 투자의 물량이라서 네.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기관보다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결국 이쪽도 유한양행을 통해서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저도 제약바이오 쪽을 좀 바라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는 또 제약바이오 안에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눈여겨봐야 될 뭐 기업들이 많지만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보면 뭐 엄청나게 강하게 상승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게 아니라 시장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상반기에도 실적이 좋았으며 올해 하반기에도 실적이 당연히 좋겠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느냐? 만약 오버슈팅이 나오게 되거나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하게 움직이게 된다면 당연히 미국의 생물보안법의 정말 직접적인 수혜주로 여기면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바이넥스, ST팜 우리가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군들까지 굉장히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 현재 단계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대신에 한 가지 더 유의사항을 좀 드려보자면 요새 증자 이슈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특히나 금요일 날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뭐였죠? 증자 이슈, 펩트론도 있고 이어플로우도 있고 이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피하시려면 앞서 이제 대표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번 2분기까지 실적이 잘 나온 기업이냐 그리고 두 번째 실적이 잘 나와서 그 돈을 현금 유보율로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이냐 이걸 저는 여러분들이 제약바이오를 투자를 하신다면 꼭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돈을 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빌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계열사나 자회사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유상증자거든요.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그래 우리 믿고 투자했는데 돈 좀 더 줘. 거의 이런 형국인데 이런 기업을 우리가 참 믿고 오래 가져갈 수 있을까? 그래서 현금성 자산이 많은 맞아요.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좀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혹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어떤 종목이 괜찮은데? 라고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요 리가켄바이오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잘 나오고 있죠. 이 ADC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오리온이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리온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성장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성장성을 좀 받아가기 위해서 리가켄바이오에다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리가켄바이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돈줄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제약바이오들 중에서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도 이제 전통 제약사를 좀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통 제약사들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이 꽤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언급드렸었던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도 현금성 자산이 있고 이 기업 역시도 아까 전에
이제 본부장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그 CDMO 그렇죠. 쪽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좀 교집합이 있는 기업들을 좀 추려본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가 그래도 하반기 때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제약바이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할 게 많아진 거 보니까 확실히 이쪽으로 물이 좀 들어온다라는 좀 느낌이 있거든요. 물이 들어온 쪽만 또 이야기할 수는 없죠. 물이 빠지는 쪽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불편하지만 2차 전지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 BM 저는 오늘은 그래도 추가적으로 좀 오를 줄 알았거든요. 워낙 LG 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LG화학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미국 증시에서 엘버말이라고 하는 기업도 좀 하락을 했고 테슬라도 이쪽도 지금 화제가 날린 것 같아요. 화제의 난리가 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전혀 지금 들어올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 또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뭐 오늘 종가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들의 수급도 참 불편한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해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좀 좋을까요? 저는 일단 뭐 2차 전지는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사실 매도는 늦었습니다. 늦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보유하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매수의 기회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이제 우리 방송 초반에도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완전히 전환이 된다. 2차 전지의 주가 흐름이 전환이 된다라는 관점은 아니지만 주가 흐름상으로는 저는 그래도 좀 저점대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일단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탄력적으로 반등성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제 대장주라든지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포커스로 보고 있는 기업이고 이제 좀 규모가 작은 기업 중에서는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요거 이제 전액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덕산 테코피아가 우리 오늘 제약바이오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 덕산 테코피아가 이 비만 쪽에 대한 중간체를 생산한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OLED와 반도체에 대한 소재도 공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덕산 테코피아가 지금 실적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굉장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손절 라인대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공략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에서도 나름 강세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IRA 법안이 2025년도에 발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 중국 쪽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 전해액 기업들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화재 사태로 인해서 열폭주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변동성 보였고요. 그다음에 전고체 변동성 보였고 어제는 셀 3사가 좀 움직였는데 이제 좀 소재 쪽도 움직이지 않을까. 전해액 쪽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저는 분리막도 좀 괜찮게 보고 있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들 그리고 뭐 WCP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도 여기 분리막 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결국에 이제 화재가 양극재와 음극재가 만나서 지금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사실 이제 전해액이라든지 분리막에 대한 어떤 기술의 발전이 저는 같이 좀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급도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야 된다. 그런데 양극재, 음극재가 움직이지 않고 이들만 움직일 수는 저는 없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지만 그래도 상황은 올해 1분기보다는 좀 나아지고 있지 않겠는가? 수산화 리튬 가격도 중국 시장 기준으로 보면 많이 좀 회복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엘버말도 제가 앞서서 어제 이제 미국에서 잠깐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조정받기 전까지 한 4, 5거래일 그렇죠. 5거래일 정도는 바닥에서 지금 쭉 올라온 그런 상태라서 저는 2차 전지는 저도 지금 여기서 내던질 때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더 사실 수 있거나 더 살만한 트리거가 있다면 우리가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셔야 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금리 인하라고 하는 키워드를 두고 정말 소외받았던 성장주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종목군들은 저희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